카이사르의 관리아 원정입니다. 카이사르가 1년간의 집정관 임기를 마치고 갈리아 속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원래 카이사르의 목적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 그먼 갈리아를 정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단을 편성을 해서 공격에 들어가죠. 이 갈리아를 8년간 원정을 하는데요. 잘 훈련된 병사가 있었고 카이사르다운 치밀한 작전 그리고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 라인강을 건너서 게르만 지역까지 갔고요. 도보협을 건너서 브리턴 섬까지 갑니다. 오늘날의 런던이 이때 최초로 도시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렇다면 로마군이 얼마나 빨리 갔는가를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40km의 군장을 메고서 행군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상시 행군입니다. 5시간에 25km를 가는 이테르 유스툼이 있었다. 두 번째는 강행군이다. 이테르 마그눔이다. 7시간에 30 내지 35km를 간다. 세 번째는 최강 행군인데 이테르 막시멈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 거리 행군을 한다. 이 로마군의 행군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갈리아의 부족들이 로마군이 한 일주일 후에나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4일 만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로마군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단한 장비를 몸에다 지니고 강행군으로 7시간에 35km를 가서 적을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속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로만 이야기 읽어보면 이 갈리아 원정기 편에서 카이사르 군이 얼마나 대단히 속도가 빨랐는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군은 뛰어난 공병대였죠. 한번 이동을 하면 수경지를 저녁마다 만들게 되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라인강에 다리를 놓은 겁니다. 라인강을 건너기 위해서 목재로 다리를 건설했다고 갈리오 원정기라고 하는 책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각종 장비를 직접 다 제작을 합니다. 수경기 편성하는 건 기본이고 공성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하죠. 실제로 로마 영토 내에 있었던 웬만한 도로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다 병사들 또는 병사 출신들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카이사르가 건드렸던 군대들이 그걸 잘하기로 유명을 했고요. 카이사르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책략에 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남겼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게 책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어떤 부족을 정벌했다. 그거를 찌라시로 만들어가지고 본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본국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누가 그거를 광장에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원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열광을 하는 거죠. 카이사르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 책략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창 갈리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세 사람이 다시 모여가지고 2차 회동을 합니다. 루카란 도시에서 2차 회동을 하는데 원래 임기가 보통 2년, 3년 이렇거든요. 속주 총독이. 그러면 3년 정도 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집정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누굴 집정을 세울 거며, 속주 총독을 얼마나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네를 폼페이오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라수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원로원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책략을 벌였던 게 삼도의 회동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55년의 집정관에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오스가 나가자. 그 다음엔 폼페이오스가 집정을 했으니까 어디로 갈 거냐? 폼페이오스는 히스파니아의 두 개 속주로 내가 맡겠다. 그리고 크라수스는 시리아로 가겠다. 이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하는 거고 속주 총독의 임기는 5년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카이사르 임기도 다른 이와 같이 4년 연장을 해서 원래 4년 바꾸고 갔는데 4년 연장을 해서 이제 8년 동안 갈리아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만든 거죠. 그리고 병력은 모두 각자 10개 군단씩 대고 있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군단에 4,8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8천 명 정도의 군단을 이끌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크라수스는 원래 돈이 있었고 폼피우스는 민회의 영향력이 있었고 카이사르는 지금 갈리아 원정을 한창 하면서 정치 책략 보고서를 로마 시내로 계속 보내는 바람에 인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원로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던 거죠.
크라수스도 집정관이 된 다음에 시리아로 가게 되죠. 크라수스는 필요한 게 뭐였냐면 돈은 많았는데 군사적 업적이 부족했어요. 크라수스가 했던 군사적 업적은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 반란을 진압한 것밖에 없거든요. 폼페이우스는 젊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죠. 카이사르는 지금 갈리아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크라수스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동방에 시리아에 가가지고 파르티아를 정벌하겠다. 원래는 파르티아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군사 접촉을 위해서 크라수스가 동방으로 원정을 가게 된 겁니다. 집정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어. 나는 지금 집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리아에 가가지고 파르티아를 무찔러가지고 거기서 군사적 업적을 내게노라.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군사적 업적이다. 이 업적을 가지고 민회에서 인기를 얻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아란 나라 여기 카레라는 곳에서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 승리를 할 걸로 예상을 했겠죠. 폼페이우스도 엄청 싸움을 잘했죠. 카이사도 잘하죠. 크라스 자기도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해가지고 시리아에 가가지고 군단을 편성해서 카레라는 곳에서 파르티아랑 싸우게 됩니다. 지금 두 세력이 맞붙어 싸웁니다. 로마군은 크라수스와 아들 푸블리우스 기리키누스가 지휘를 하고 파르티아군에는 수레나스라고 이름 없는 장수가 맞붙었어요. 그리고 병력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로마군은 3만 5천 명의 군단병에 4천 명의 기병에 1,000명의 보급병력 낙타였는데 파르티아군은 9천 명의 군기병에 1,000명의 중기병밖에 없어요.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죠.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로마군이 4만 2만 명, 부상이 4천 명, 포로가 1만 명. 그러니까 4만 명 정도의 로마군인데 실제로 포로와 사망을 빼면 3만 명. 1만 명은 행방불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파르티아군은 겨우 100명밖에는 피해를 입은 게 없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승패는 무엇이 결정되냐? 바로 파르티아군은 낙타 부대에다가 엄청난 화살을 준비해서 전투에 참가했다. 로마군이 제대로 된 군병을 이때 처음 만난 겁니다. 로마군이 치렀던 많은 전쟁에서 승리는 뭐였냐면 중무장 보병이 지키고 기병이 상대 기병을 제압해서 적을 에워싸가지고 회전을 벌여서 승리하는 거. 이거였거든요. 근데 파르티아군은 중무장 보병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파르티아에 카타프락트 중기병이 있긴 하지만 이들만 갖고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르티아는 군기병, 말을 탄 이 기병들이 로마의 왼쪽에 있는 중무장 보병과 직접 싸우질 않아요. 멀리서 화살만 쏩니다. 그리고 낙타 부대가 있어가지고 화살을 무한 공급합니다. 이런 적과 로마군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크라수스가 이러한 전투에 지휘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카레전트 기원전 53년에 있었던 이 전쟁의 패전의 원인은 첫 번째는 최고 지휘관의 경험 부족했다 이거죠. 크라수스는 20년 동안 대규모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경험이라고 는 노예들하고 싸운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전쟁들을 선택했다. 평평한 계활지였다. 로마군의 강점은 어디 있었죠? 로마군의 중무장 기병의 강점은 언덕이었습니다. 마케도 전쟁에서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무장 보병이지만 활동이 자유로운 그런 것이었거든요. 완전 개활지에서는 기병이나 유목기병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붙지 않거든요. 유목기병들은 직접 칼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유목기병이 유리했는데 지휘관이 이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크라수스 군이 있죠.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레나의 경무장 기병들이 주변을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포위한 다음에 직접 싸우지도 않아. 그냥 멀리서 화살만 계속 쏘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전술을 했다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이러면서 기동력을 상실했어요. 또 훈련이 부족했어요. 신병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적이 기동력이 강한지, 기병을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정형화된 평원에서 회전 또는 언덕 있는 데서 회전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쌓으려고 했던 지휘관의 생각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크라수스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다시 카이사르한테 가보면 카이사르가 8년 동안 가일리아를 정벌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마지막 8년째 있었던 알레시아 전투예요. 베르킨게토릭스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관리아군 8만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알레시아라고 하는 언덕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군한테 군량을 제공하지 않도록 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초토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집결지 알레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성지였던 이 언덕에 집결하고 여기서 로마군과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고 이 8만 명 중에 기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병들을 자기 고향에 돌려보내서 지금 로마군과 한번 벌일 테니 여기로 다 모여라 라고 구원을 요청하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레시아 언덕에서 두 세력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 언덕의 가운데 베르킨게토릭스와 8만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병들이 자기 고향 돌아갔죠. 가서 외부 원정을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외부에 26만 명이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로마군은 이중방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책을 쌓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붉은색이 있죠? 붉은색이 이렇게 알레시아 언덕을 둘러싸고 있고 바깥쪽 파란색 방책이 또 있어요. 로마군은 안쪽 방책과 바깥쪽 방책 사이에서 이렇게 5만 명이 있게 됩니다. 안쪽의 적과 바깥쪽의 적을 싸우게 되는 이중포위라고 하는 카이사르가 했던 가장 유명한 방책, 이중포위 전술을 통해서 두 진영이 싸우게 된 겁니다. 바깥에는 26만 명이 있고 가운데는 8만 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싸움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뛰어난 지휘관이 있었다. 그리고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베르켄게토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리아 군을 이끌었던 베르킨게토르스, 이 사람은 갈리아 아르베니족의 부족장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 카이사르한테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 들고 다녔는데 여태까지 갈리아에는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베르킨게토르스가 거의 8년 동안이나 로마군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군의 전술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 갈리아에 있는 부족들이 좀 뭉쳐야 로마군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갈리아군을 집결을 시켜서 카이사르에 맞섰던 거죠. 베르킨게토르스는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이 프랑스의 시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시조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나왔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인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카이사르는 베르킨게토르스를 사로잡게 되고 나머지를 다 살려두는 조건으로 포위로 잡은 다음에 5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식 가가지고 전시를 했죠. 이런 갈리아 부족장을 내가 잡아왔노라 라고 시민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아라는 땅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평정이 되게 되는데요. 갈리아는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이때부터 로마 영역이 되고요. 이 전쟁으로 당시 갈리아의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100만 명이 노예가 됐습니다. 카이사르가 전쟁을 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갈리아라고 하는 땅을 속주로 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스리는 이후 얘기고 전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리아라는 땅은 얻을 만한 전리품이 없는 땅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땅입니다. 오로지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만 명을 잡아다가 로마의 노예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전쟁 비용으로 쓰게 되고 또 이 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어릴 때부터 탔던 기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게르만 사람들 또 갈리아 사람들을 기병을 뽑아가지고 이때부터 로마군의 주력 부대가 되게 되고 갈리아라는 땅은 이로부터 한 300년 동안 로마 영역으로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름이 높죠? 바로 그 사람이 남겼던 주소에는 던져졌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와의 대결했던 파르살루스의 전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전투를 통해서 업적을 낸 것, 민중들을 구워 삼을 수 있는 인간적 매력, 군인들을 자기의 부하로 적극 따르게 하는 리더십, 과감함,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이런 사람으로서 이름이 높게 된 거죠.